요즘 부쩍 피곤하고 기운 없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럴 때, 인삼이라도 먹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근데 막상 찾아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자, 오늘 저희가 그 복잡한 인삼의 세계를 아주 명쾌하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삼 사기 전에 뭘 알아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제일 헷갈리는 거, 인삼이랑 홍삼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확실하게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또 인삼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 오해들도 바로 잡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하게 먹기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뤄볼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왜 인삼을 찾게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죠. 네, 맞아요.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이런 고민들 때문에 다들 인삼에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인터넷 딱 켜보면 어떻죠? 정보가 정말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 바로 인삼과 홍삼이 있죠. 이름은 비슷한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뭐가 더 좋다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쓰임새가 다른, 목적이 다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냥 한 번 찌고 말리는 과정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데 인삼의 성분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효능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홍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인삼과 홍삼의 차이는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맞는데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게 다 다르니까요. 지금부터 연령대별로 딱 맞는 맞춤 가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 어린이부터 볼게요. 한창 크는 아이들은요, 한 3에서 5g 정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쓴맛을 싫어하니까 꿀 타서 인삼차로 주거나 우유에 살짝 섞어주면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먹이기 전에는 꼭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랑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청소년기. 공부하랴, 운동하랴,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 시기죠? 이때는 양을 조금 늘려서 5에서 8g 정도가 적당해요. 과일 스무디나 주스에 싹 갈아 넣어주면 맛도 있고 에너지 보충에도 그만이죠. 물론 아이의 컨디션이나 활동량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주는 센스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성인들 사실 스트레스랑 피로를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인삼 효과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때이기도 하죠. 권장량도 10에서 15g으로 가장 많고요. 피곤할 때 따뜻한 인삼차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이열치열로 삼계탕 한 그릇. 너무 좋죠. 너무 바쁘다 하시면 간편하게 캡슐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만 혹시라도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의사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 노년층인데요. 기력 보충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몸에 부담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수프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섭취량도 다시 줄여서 5에서 10g 정도로 조절하고요. 특히 만약에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데 드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필수예요. 자, 이렇게 인삼이 참 좋은데 말이죠. 주변에서 인삼 먹으면 열 오른다더라,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괜히 망설여진 적 있으시죠?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그 오해들 제가 속 시원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아마 인삼에 대한 오해 중에 거의 대표 선수급 아닐까요? 인삼 먹으면 열이 오른다. 진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거짓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인삼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막 활발하게 만들어요. 혈액순환도 촉진하고요. 그러니까 몸에서 에너지가 나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열이 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실제로 체온계로 재봐도 체온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건강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인 셈이죠. 자, 두 번째 오해.
어른들이 인삼 손질하실 때 보면 꼭 머리 부분, 뇌두라고 하죠? 그걸 똑 따서 버리시더라고요. 이거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그 뇌두 부분이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제거하는 게 거의 관습처럼 굳어졌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세상에 오히려 그 머리 부분에 몸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엄청 많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구토를 유발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뿌리 전체를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오해입니다. 인삼 달일 때 쇠로 된 냄비나 주전자에 끓이면 약효가 다 사라진다. 그래서 꼭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좋은 성분이요. 철 성분이랑 만나면 산화가 돼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삼의 좋은 효능을 그대로 다 누리시려면 유리나 도자기 아니면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하잖아요. 인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삼이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식품이지만 워낙 효과가 강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드시거나 몸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두통 같은 것들이요.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멈추고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혈액을 묻게 하는 약이나 특정 항우울제 같은 것들은 인삼 성분과 만나서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약들을 복용 중이시라면 인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인삼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건강 목표를 이루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